안녕하세요. 헛방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시간입니다. 2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가 약해 여자들에게 호구 잡혀 산다는 남자분 사주로 헛방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사주 강약입니다.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사주 강약을 잘못 잡게 되면은 180도 통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도 이 사주 강약을 잘못 잡아서 통변을 180도를 다르게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즉 남자분 사주인데 사주에 재성이 많고 사주가 약하니까 이 재를 쥘 수 있는 힘이 약해서 여자들한테 휘둘린다. 여자를 제압을 못하니까 그래서 호구 잡혀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자, 사주 형국을 파가다 보면 이렇게 사주 강약이 어려울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주 강약을 잘못 잡게 되면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기 때문에 사주가 풀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주 풀이를 정확하기 위해서는 사주 강약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성이 꼭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은 그 사주 강약을 잘못 잡아서 통변을 잘못했던 사주팔자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볼까요?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신축년, 기해월, 갑신일, 모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신생아 사주인데요. 할머니가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름을 지으러 갔더니 이 사주가 약하고 주위에 재성인 여자들이 삥 둘러싸여 있는데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그 여자를 제압을 못하고 본인이 취하지를 못할 정도로 유약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호구 잡혀가지고 산다는 그런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맞는지 저한테 검증으로 왔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사주가 약해서 여자들한테 휩싸였는데 질 힘이 없어서 호구 잡혀서 사는 팔자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호구가 뭐죠? 호구는 어리숙에서 영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 호구야, 호구 노릇 한다는 표현이 있죠. 특히나 유약한 남자가 약은 남자들에게 많이 호구를 잡혀 극심한 손해를 보기도 하죠. 마음도 많이 다치고 그런 사주팔자인지 봐달라는 얘기죠. 정말 사주가 약한지. 자, 그러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에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지장간, 월지, 해수원의 간목, 큰 나무, 시지, 진토안의 일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은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의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안의 기수, 작은 물, 일지, 신금안의 임수, 큰 물, 시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해수 하나뿐이죠. 나머지는 지장간에 들어있고, 이러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내편이 이렇게 적으니까.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으에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가 극한 오행, 흙, 관성은 나무를 극한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습니다. 식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불이 한 점이 없는 무식상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축토, 월간에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무토, 시지에 진토, 큰 흙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무토, 일지,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신금,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 일지, 지지에 있는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이 대단하죠. 축토, 기토, 작은 흙, 무토, 진토, 큰 흙, 그 다음에 신금 작은 쇠, 지지에 있는 신금 큰 쇠까지 네 편이라고는 해수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진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죠? 해수 하나뿐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 다른 데서 이름지로 가서 하던 얘기가 많네요. 사주가 해수밖에 없으니까 약한 사주가 됐고, 그리고 사주에 보니까 남자 사주에 재성이 여자죠. 재성이 뭐죠? 남으로 태어나신 분 흙이다는 얘기죠. 흙이 축토, 기토, 무토, 진토, 상당히 흙이 많네요. 그래서 내가 힘이 약하니까 이 흙을 제압할 힘이 없으니까 이 여자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호구 잡혀서 산다는 얘기가 많네요. 자, 맞나요? 사주의 강약을 제대로 잡았을까요? 분명히 해수 하나뿐이다 보니까 내 편은 사주가 약하게 보이죠.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주 강약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먼저 신금이 있죠. 신금은 나를 극한 오행,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겠죠. 이 신금이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옆에 해수를 생하죠. 해수는 나를 생하고 관인상생으로 신금은 내 편이 되어버렸네요. 신금은 내 편이네요. 관인상생으로 해서 힘이 강해졌네요. 일단 힘이 실렸다는 얘기죠. 간목이. 부담스러운 신금 하나가 해수가 없었으면 바로 나를 쳤을 텐데 해수 덕분에 내 편으로 돌아와서 사주가 힘빨이 생겼네요. 다음에 무토하고 진토가 있네요. 무토와 진토는 하는 일이 뭔가요? 신금은 큰 쇠를 생하고 있죠. 큰 쇠를 생하고 큰 쇠는 나를 물을 생하고 물은 나를 생하는, 우리가 재생관이라고 그러죠. 재생관인이 됐네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흙도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흙 역시 내 편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또 힘빨이 생기고, 내 힘을 빼가는 상대편 축토하고 기토가 어떤가요? 이 물,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에 거의 흙탕물이 돼가지고 힘이 없죠. 막을 힘이 없죠, 물을. 그러니 뚝방 터져가지고 흙탕물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상대편이 거의 힘이 없네요. 그리고 신금 작은 쇠는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나를 극할 수가 있나요? 작은 쇠라 날부러지고 나를 극할 수가 없고 해수를 생하다가 물에 뽕땅 빠지네요. 그러니 힘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기토, 축토, 신금은 거의 힘을 못 쓰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 사주가 신금이 나를 생각하고 인성을 생각하고 인성은 나를 생각하는 사주 파워가 생겨서 강해지고, 또 무토 진토도 마찬가지 나를 위해를 못 가고 신금을 생각하다 보니까 신금은 인성을 생각하고 인성은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 편이 돼서 사주가 아주 신강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떻게 보기에는 내 편이 해수밖에 없어가지고 약한 사주 같지만 이렇게 재생관인까지 돼가지고 내 편이 되고, 그리고 지장간에도 물이 기운이 꽤 있죠. 축토 안에 계수, 신금 안에 임수, 큰 물, 진토 안에 계수, 작은 물까지 물기운이 제법 있다는 얘기죠. 이 물이 말라버리려면 햇빛이라도 있으면 물이 마를 텐데 햇빛이 없고 또 해열이다 보면 겨울이죠. 겨울이다 보니까 물기운, 지장간에 있는 물기운도 제법 강하다 보니까 약변 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자세히 깊이 들어보니까 약사주가 아니라 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강사주인데 약사주로 봐가지고 잘못 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한 사주가 됐으니까 이 재성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호구 잡혀서 어리숙하게 호구 잡혀서 살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죠. 대신에 이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재성이 2개 이상이면 재성 혼잡이라고 그랬죠. 재성 혼잡이 돼가지고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니까 늦은 결혼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재성 혼잡이 돼서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사주입니다라는 통변은 되겠지만은 여자에게 잡혀가지고 호구 노릇할 사주팔자는 아니죠.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다 예를 들어서 사주가 약하더라도 이 사주에
이론적인 강약뿐만 아니라 기질적인 강약을 잘 잡아야 됩니다. 프로가. 사주가 약하더라도 기질이 강하면 이렇게 호구 잡히지 않고 재성, 여자들을 내 손으로 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질을 보면은 상당히 강하죠. 간목일간에. 그죠? 간목일간은 내가 리더격이다 보니까 기질이 강하고, 그 다음에 모진 백호. 그죠? 백호살을 갖고 있고 역마살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질적으로 아주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약하더라도 이런 기질의 강약을 봤으면 여자들에게 호구 잡혀서 산다는 얘기가 안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주 팔자도 강하고 기질도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호구 잡혀가지고 사는 사주가 아닙니다.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강하게 사는 사주고, 이혼수, 재혼수가 여자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결혼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사주에 햇볕이 한 점도 없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세가 약하겠죠. 그리고 뿌리 박을 땅은 있는데 땅도 햇빛을 못 받아 보니까 박테리아가 없다는 얘기죠. 물은 많이 공급되고, 그래서 햇빛 때문에 이 성장세가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아무튼 용신은 뭔가요? 이 사주에서 용신은 해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한 사주에 왜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용신이 됩니까? 할 수 있는데, 이 해수를 손으로 가려보면 알겠죠? 이 신금이 해수가 있으니까 나를 공격 안 하고 해수를 생각하라고 나를 공격 안 했죠? 근데 해수가 없어지면 신금이 나를 극해버린다는 얘기죠. 공격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맞은 사주가 돼서 약한 사주가 되고, 이 살을 돕는 흑기운도 흉한기운으로 나오죠. 그러니 이 해수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내 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간이 내게 아주 고마운 해수가 용신이 되겠다는 얘기죠. 희신은 불을 받아야 되겠죠. 큰 불을 받아가지고 나무에게 볕도 보고, 그 다음에 화생토를 해가지고 흑기운도 단단하게 하고 통관도 되죠. 수생목, 목생, 불이 오게 되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사주가 유통이 잘 되는 그런 운이 되다 보니까 불기운, 큰 불기운이 오면은 유통이 돼서 아주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 팔자를 잘못 파악하게 되면은 이렇게 통변이 180도로 틀려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 형국 파악하는데 집중을 가해야지 헛방을 날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어려운 사주 팔자로 헛방 날린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